안녕하세요.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임헌조 상임공동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네. 제가 오늘 따끈따끈한 책을 받아봤습니다. 최재형 신드롬이란 책을 내셨는데요. 저자이신데요. 책을 보니까 386 운동권으로 되어 있어요. 네. 먼저 저자로서 자기소개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교보문고에 가시면 넓은 책상에 이 책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부터 판매가 시작됩니다. 제가 저자입니다만 저는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예전 80년대에 대학을 다녀서 그 당시 다닌 과정에서 운동권이 되었고 급진적인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386 운동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386 운동권이 나이가 들면서 486, 586 운동권이라고 좀 얘기가 되고 있죠. 지금 50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80년대 전두환 정부 당시 대학을 다니면서 민주화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민주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급진적인 막스 레닌주의와 주체 사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386 운동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급진적 운동, 급진적 이념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편 가진 사람들이 전향을 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전향 없이 아직도 그 영향력 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과정에서는 지난 386 운동권들이 이 사회에 저지른 죄악들이 너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왜곡시킨 적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저 또한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전향했고요. 전향한 이후에 대한민국을 헌법적 가치 하에 올바로 만들어 나가는 운동을 지금도 벌이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최재형이라는 인물을 보았고 최재형 인물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더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전향한 이후에 뉴라이트 전국연합 사무처장을 지냈고요. 그리고 지금은 257개, 12개 부문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단체로 이루어진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책에서 보니까 최재형 신드롬 감사원장 역임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야당 대통령 후보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그 후보님에 관한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왜 쓰게 되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이제 전향한 다음에요. 보수 운동을 하는데 광화문에 있는 조중동 신문의 기자들하고 매일 저녁 술 먹으면서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소위 보수에는 내세울 만한 인물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386 운동권들이 너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어본 적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보수에서는 정말 제대로 살아본 사람도 없고 털면 털수록 먼지만 나는 사람들만 있었던 터라 왜 우리 보수 진영에는 정말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최근 감사원장을 하는 한 분을 보게 되었는데 그냥 감사원장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삶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훌륭한 가문에서 반듯한 그 정신을 가지고 생활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새로운 보수의 가치, 대한민국의 가치를 밝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이 최재형과 관련된 것 때문에 제대로 된 책을 한번 써보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저없이 그래 이런 분이라면 이런 가문의 가풍을 이어온 분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국민에게 소개해서 책을 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야말로 거침없이 써내려갖고 이렇게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최재형 신드롬 이 책을 한마디로 평가를 한다면 어떤 책인지 너무 궁금한데. 저는 이 책이요 하나의 이정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정표가 뭔지 아시죠?
산길을 갈 때나 아니면 자동차 운전을 할 때 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향표를 이렇게 곳곳에 세우는 곳이 이정표인데요. 대한민국 또한 건국 이후에 전쟁도 겪고 산업화 관광의 기적, 또 최근에는 진영 논리로 많이 시끄럽습니다만 이 어지러운 한 복판에서 어디로 가면 대한민국이 정말 발전한 나라, 정말 세계 최고의 인류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는지 그 이정표가 바로 이 최재형 신도림이라는 책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한번 긴급하게 살펴봤는데 책에서 최재형 후보를 보수의 새 얼굴, 뭐 희망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네. 예,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동안 보수는요 내노라 할 만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보수에서 뭐가 잘난 게 뭐가 있는데 라고 했을 때 한강의 기적에서 기업인들이 얼마큼 열심히 시장 경제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잖아 이 정도였어요. 근데 네. 그 기업인들조차도 근데 개인의 삶이 드러나면서 정말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 또 시장 경제 활동을 통해서 법을 어기고 문제가 나타난 것들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기업의 활동이지 내세울 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최재형이라는 분을 저희가 알게 되면서 이분의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입니다. 보수에서요, 제대로 된 독립운동가 후손이 정치판으로 나온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6.25 전쟁 아시잖아요. 6.25 전쟁 때 그야말로 낙동강 전선으로 탁 밀렸을 때 저희는 자칫 잘못했다면 이 대한민국을 버리고 해외로 피난민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당시 인천 상륙 작전을 벌여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는데요. 그 전쟁 영웅으로 인천 상륙 작전에 참전했던 분이 아버지입니다. 네, 최영섭 장군님.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버지의 형제들인 삼촌들, 그리고 이 최재형 후보님의 그 형제들 또한, 또 그 자식들도 한 분 빼놓지 않고 자랑스럽게 당연한 의무로서 국방의 임무를 지기도 하고, 그리고 누가 하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들을 소리 소문 없이 하는 그런 가풍들을 보았을 때 이 가풍에서 제대로 성장한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정치판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나라의 미래도 달라진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해서 저는 이 최재형이 새로운 보수의 얼굴로서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도 제대로 된 인물을 내세울 수 있는 기점이 되었다. 바로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대선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는 이 과정 자체가 정치판에 새로운 형태의 신기념비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책을 잠깐 이렇게 보면서 되게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최재형이 그냥 최재형과 따옴표 최재형으로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네. 혹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최재형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일반 국민이고요. 그리고 현재 국민의당에 입당해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분이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 인간 최재형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만나볼 기회도 앞으로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국민들이 최재형 이 전 감사원장의 살아온 이력들을 지켜보고, 그리고 할아버지부터 시작된 그 가풍을 들여다보면서 하나의 희망을, 하나의 상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분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정치를 일신해 줄 수 있겠구나. 정치 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제대로 이끌어 줄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졌다고 보고요. 따라서 거기서 저는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으로서의 한 인물인 최재형과 최재형을 만나보지 못한 일반 국민들이 최재형의 삶을 통해서 뭔가 염원하는,
상징으로서 기대하는 이미지로서의 양쪽에 따옴표를 붙인 최재형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최재형이 따옴표 최재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제 스스로 소명을 받아 정치판에 뛰어들었는데 정치판은 만만한 곳은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실수하기도 하고 또 헛디뎌가지고 그야말로 실족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인간 최재형이 국민의 염원이자 상징이자 희망인 따옴표 최재형으로 저는 슬기롭게 헤쳐나갈 때 그리하여 인간 최재형이 따옴표 최재형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 국민에게는 정말 벅찬 희망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비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렇다면요. 책 후반에 제가 보니까 대선 전망도 조금 네. 해주셨더라고요. 거기에서 세 개의 골든 클로스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그 소위 촛불혁명으로 들어섰다고 하면서 나라를 두동강 냈고 숱한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이 정부를 이렇게 잘못된 이 좌파 정부를 소위 끌어내리고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세 개의 골든 크로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골든 크로스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화 면접 여론조사에서는 현재 야당의 후보가 이기고 있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여당의 후보를 크로스에서 이기는 순간이 골든 크로스인데요. 결국은 첫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결정적인 골든 크로스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골든 크로스는 야당 내부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을 벌입니다만 현재 가장 많이 지지율이 나오는 한 후보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고만고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야당 내부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어느 누군가가 치고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1등을 달리고 있는 후보와 야당 내에서 새롭게 선두 그룹에 껴서 그 선두에서 엎치락 뒤치락 해 나가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저는 리뉴얼 골든 크로스 해서 새로운 희망을 요구하는 국민적 염원을 담은 야당 내에서의 골든 크로스를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골든 크로스는 아까 좀 전에 인간 최재형과 따옴표 최재형을 구분했는데요. 인간 최재형이 슬기롭게 정치력을 발휘하고 또 스스로 그 내부에서 제대로 된 발걸음을 통해 인간 최재형이 그러니까 따옴표 최재형과 만나는 순간이 저는 스피리추얼 골든 크로스 해서 정말 대한민국에 희망을 주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여 판을 갈아엎는 골든 크로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근데 뭐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예. 나오지는 못하고 있지만 예. 그래도 최재형 후보와 그리고 팬덤을 이루고 있는 국민들에게 말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면 어떤 말씀 있을까요? 네, 시행착오는 여기까지 였으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초년생이니까 또는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수사 또한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피리추얼 골든 크로스, 즉 인간 최재형이 따옴표 최재형으로 정말 제대로 된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최재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꼭 이 과정을 통해 최재형이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침없는 부단한 노력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것이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더 높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 최재형 혼자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재형을 둘러싼 많은 분들 또한 단 한 번도 앞으로 최재형을 만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최재형을 지지하고 최재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방방곡곡에서 최재형의 희망을 만들어 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제 시민단체장님이시니까 뭐 지금 정치 상황 한번 짚어볼게요. 네. 지금 국민의힘 당이 굉장히 소란스럽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많은 국민들이 뉴스를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일부 국민들의 비판이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야당과 여당이 바뀌었다. 즉, 웰빙정당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과연 국민의힘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헷갈립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결의가 안 보입니다. 결사의 정신이 안 보입니다. 지금 이분들 여론조사에서도 이기고 있는 데이터가 거의 없고 ARS 여론조사만 이깁니다만 거기에 혼선을 빚으면 안 될 거라 생각하고요. 이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력을 쥐고 있는 민주당이 어떠한 형태의 또 전략을 들고 나올 줄 모릅니다. 해서 내부에서 이러쿵저러쿵 소모적인 정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합해서 각각의 후보들이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장점을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서 힘이 시너지가 될 때 그 시너지가 정권교체 희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양상을 보면 그야말로 서로 바지끄다리 잡고서 끌어내리는 형상이라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자 보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크게 사과하는 뭐 성명서를 냈습니다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앞에 국민이 보고 있다라는 그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고 경선이 시작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경선을 통해서는 내부 우리 당 경선 후보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의 장점을 지켜주면서 힘을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언론중재법 그걸로 되게 소란스럽거든요. 그거 강행 통과됐는데 뭐 이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제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세계 신문협회 또 세계 기자협회 등 국제적인 그 언론 단체들도 그 뭔가 그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악법 중에 악법인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당이 이것을 갖다가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짜 뉴스를 소위 자리 잡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명분을 들고 있습니다만 기실은 가짜 뉴스가 아니라요. 진짜 뉴스를 죽이기 위해서 언론중재법, 일부에서는 언론독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25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고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 시점에 민주당이 세계에 있는 모든 언론과 기자들이 반대하고 비난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가? 그것은 내년 3월 대선 공간을 전후로 해서 어마어마한 정보와 뉴스가 쏟아져 나올 텐데 문재인 정부의 실정, 잘못된 정책, 그리고 우리 사회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렵게 하고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다양한 정보와 뉴스들이 나오지 못하게 재갈을 물리려고 이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요, 저만이 아니라 외국의 해외의 기자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현재 갖고 있는 법들 있죠. 뭐 민법이나 상법, 기타 등등 다양한 법들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제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악법을 통해서 재갈을 물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그들의 최고의 실정, 잘못된 정책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법과 관련해서 현재 3개 방송사뿐만 아니라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분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모두 오늘 공동투쟁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갖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언론에 재갈을 물려고 하는 것,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거거든요.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고 잘된 정치권이나 정당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이 잘못된 민주당의 정책과 그리고 이들의 독재스러운
독재를 비판하면서 독재가 되어가는 이들 모습에 대해서 이 투쟁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그 386 운동권 출신이시잖아요. 최근에 근데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진영 논리가 이제 굉장히 심각한 사회 현상 중에 하나인데, 운동권 출신으로서 지금 현재 운동권에 대한 평가와 또 과거 운동권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일단 저는 전향했기 때문에 전향 386 전향. 운동권이라고 네. 불러주시기 바라고요. 6.25를 겪었습니다. 그 폐허의 그 현장에 저희가 피땀 흘려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고, 산업화를 통해서 해외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놀라움과 탄성을 지르는데요. 저는 그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이라는 미명 아래 386 운동권이 생겨났습니다. 그 386 운동권들은 다른 운동권들과는 다르게 막스 레닌주의와 주체 사상을 직접 읽고 공부하고 자신의 사상으로 받아들였던 운동권들입니다. 그 영향력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또한 운동권은 아니지만 대학에 다녔던 사람들이고요. 저는 이 386 운동권이 정치권이나 기업이나 이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행사하면 행사할수록 나라는 더욱더 벼랑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386 운동권들은 명시적으로 자기가 예전의 주체사상이나 막스레닌주의의 신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 급진적 사상에 경도되었던 사람들이 그때는 굉장히 잘한 것으로 미워하고, 그 미워함으로써 자신 내부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부정,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잘못된 역사의 어떤 인식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그리고 중추적인 나라의 기관에서 리더십을 갖고 행사한다면 그 리더십은 분명히 대한민국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들께서 이 386 운동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그들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기는 그러지 못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몸을 희생했다는 사람들이라는 잘못된 왜곡된 인식이 아니라요, 한때 나라가 민주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그들이 목숨을 걸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된 이념에 경도되어 지금도 그 이념의 영향력 하에서 이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386 운동권에 대해서 평가하고 제대로 전향하지 않고 그 역사관이나 사상이 문제가 있을 때는 투표를 통해서 정확히 단죄할 때만 우리나라가 새롭게 변화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참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 책은 지금 교보문고랑 다 나와 교보문고에 있나요? 가면은 딱 들어서자마자 좌대에 깔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봐 주시고, 굉장히 재미있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최재형을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386 운동권에 대해서, 그리고 이 386 운동권들이 어떻게 정치권과 기타 요소에서 파고들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왜곡시켜 왔는지 또한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희망의 한 부분으로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원조 우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